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서식하는 남자, 이 인생을 모험하는 캡틴 또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격도 옵션도 없는 자작 캠핑카는 과연 업체에서 만든 완제품 캠핑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캠핑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자작으로 만든 캠핑카를 중고로 구매해 여기저기 손대고 고치고 추가해서 거주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09년식 카운티버스 차량이고요. 특이점은 소방지휘 차량이라 조수석과 뒷문이 개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업체에 의뢰했는지, 어떤 부분을 직접 제 손으로 개조했는지, 그 결과물이 어떻고 비용 차이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용도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그 비싼 캠핑카를 도대체 왜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논리정연하게 그 이유를 정리해둬야 해요. 그저 남들 다 사니까, 캠핑장에서 많이 보이니까, 멋있고 마냥 편해 보이니까 좋아 보여서 구매할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 있어 제 캠핑카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집이고,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는 재택근무처이며, 함께 여행을 떠날 수단이고, 바이크의 전술기지 역할입니다. 캠핑카가 있기에 이웃집에 개 짖는 소리로 민폐 끼칠 일이 없고요. 영역동물인 양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이직할 때 지역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며, 바이크라는 전투기를 싣고 바다를 가르는 항공모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운전 능력과 차종, 주차 문제입니다. 보통 차박 수준을 넘어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은 대체로 스타렉스급, 봉고 포터급, 솔라티 마스터급, 카운티급, 에어로타운급으로 나눠지고요. 당연히 차체가 작을수록 운전과 주차가 편하고 클수록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차이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스타렉스급은 일단 서있기 힘듭니다. 낮아가지고 서서 움직이기 불편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으로 쓰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일단 패스. 봉고 포터급은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 기동성, 활용도 등 밸런스가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꾸밀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업체의 실력이나 마감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내구성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솔라티 마스터급은 큰 차와 작은 차의 장점이 잘 섞였다고 봅니다. 저는 스타렉스나 봉고보다 훨씬 높고 내부 공간도 넓은 편이며, 카운티나 유니버스보다 주차와 이동성에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대신에 중고 차량들의 연식이 대체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차량 가격을 좀 더 높게 잡아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카운티급은 일단 작은 마을버스를 생각하면 그래도 시내라던가 어느정도 좁은 길과 살짝 험한 노면을 그나마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동성의 마지노선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고 차량가를 낮게 잡으면서 내부 공간을 최대한 살려 생활 편의 시설을 다양하게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니버스급으로 큰 차를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고속도로나 큰 길로만 찾아다녀야 하고, 웬만한 캠핑장에는 진입조차 못할 뿐더러 지방 관광지의 버스 주차장 아니고서야 국내에는 갈 수 있는 노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큰 길과 주차를 해결했다면 웬만한 독채 펜션 못지않은 생활시설이 구현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레이아웃과 내부 설비입니다. 여러 차종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셨다면 선택한 차종 내부 공간을 잘 살리고 살려서 레이아웃을 짜고 내부 설비를 계획해야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용도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기본으로 몇 명 탑승 몇 명 취침인지, 게스트에도 신경을 쓸 건지, 주말에 잠깐 1박 정도 다녀올 간단한 구성을 할지, 아니면 3박 4박 정도 할 수 있는 장박 생활 설비를 갖춰 놓을 건지, 저처럼 아예 집 대신 거주할 용도로 만들 건지, 이 용도에 따라서 내부 설비를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수 탱크, 오수 탱크 용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배터리 용량과 재질과 충전 수단을 어떻게 설정할지, 인원수에 따라 가변식 침상 테이블로 공간을 분리할지, 반려동물의 습성과 동선을 고려해 어떻게 생활시설을 넣을지, 바이크처럼 부피를 차지하는 레저장치의 출입 고박 공간 등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며 레이아웃을 짜고, 내부 설비를 계획해 제작하더라도 실제 생활하면서 생기게 될 불편함이나 불만족에 따라 또다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설비와 전기, 고장에 대한 예산. 캠핑카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대로 차값 얼마, 제작비 얼마, 몇천만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캠핑카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는 언제든 어떻게든 고장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업체 만나서 서비스 잘 받고 잘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업체가 망한다든지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작하는 경우에는 더 당연한 거고요. 특히나 전기 쪽은 어느정도 배경 지식과 간단한 회로도는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를 올리고 내리는 사다리조차도 유압식이나 접이식이 아닌 통짜로 들고 다닙니다. 그게 공간은 많이 차지하더라도 고장이나 파손될 일이 없게 되죠. 전기 부분에서는 납산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될지, 상시로 들어가는 기본 부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어느 정도 주기로 어떻게 충전을 해야 하는지, 한전 충전, 태양광, 발전기 등 충전 수단과 충전량도 인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는 건 언제든 방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명이나 수전 같은 거는 충전식으로 구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냉장고는 상시로 돌아가야 하기에 비교적 전력 소모가 적은 차량용 DC 냉장고가 좋습니다. 제 캠핑카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바이크이기 때문에 보통의 캠핑카랑은 레이아웃 자체가 크게 다른 편입니다. 저는 뒷문이 열리는 범위를 중심으로 바이크를 넣고 팰 자리를 비워둬야 되고요. 그 양옆으로 배터리나 옷장, 사료통, 양이 화장실을 배치했습니다. 관리와 공간상의 문제로 화장실을 아예 넣지도 않았고요. 화장실이 없으니 대용량 청수 오수 탱크도 불필요합니다.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벽걸이 에어컨과 실외기 대신에 창문을 열어 슬라이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을 달았죠. 지금은 혼자서 생활하고 있으니 운전석 뒤 엔진룸 공간으로 1인 침상을 배치했는데 마치 해군 시절 군함 침대에서 자던 게 생각나네요. 잘 때는 바로 올라가서 자면 되고, 평소엔 의자에 앉아 폴딩박스를 테이블로 쓰고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음식을 해먹고 창문 밖으로 경치 보면서 하루하루 캠핑카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할부와 감가상각, 값어치, 만족도. 만족감으로 캠핑카에서 거주한다지만 실상 경제적으로는 카푸어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저는 한 달에 200 초중반을 벌면서 매월 차값 할부로 50~60만원씩, 거기다 바이크도 타니 기름값, 유지비, 정비비용, 보험료 등등, 레이도 아직 갖고 있으니 기름값, 유지비, 정비비, 보험료 등등 댕이둘 양이둘 케어하면서 용품, 간식, 사료, 병원비를 다 혼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중고 캠핑카를 대략 2,000 대출받아 할부 갚아가면서 차체도 하나씩 고쳐나가고 제 손으로 직접 하나둘씩 꾸며나가며 뜯어내고 고치고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생활이고 제 꿈을 위한 결정이었기에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생활보다도 가치 있다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집이 가진 가치가 뭐라 생각하실까요? 부동산? 아파트? 재테크 수단?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저한테는 이 캠핑카라는 쉬고 싶은 곳, 아이들과 함께 사는 곳이며,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저는 집 대신 캠핑카에서 거주하는 생활에 만족합니다. 캠핑카라는 만들어진 상품을 보며 거기서 가격이나 옵션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닌 정말 필요하고 즐길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굴삭기 재택근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